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3일 밤 12시 22분.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그 밤에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7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7장은 제가 좀 많이 밀어놨었죠. 왜 그 새와 날개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좀 밀어놨었는데요. 한번 오늘 살피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7장 자체는요, 존재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개념, 그 관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가 갖는 특징에 따라서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그 속성 덩어리, 특징 덩어리인데, 이 특징 덩어리를 가지면은 철수라는 개념, 고유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속성, 특징 하나하나를 통해서 개념이 또 생기는데, 이거는 속성 개념이다. 하얀과 같은 속성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제들이, 비슷한 실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를 범주화하게 되는데, 그걸 한데 묶게 되는데, 그로써 나타나는 게 이제 범주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가 갖는 특징에 따라 이렇게 범주 개념, 고유 개념, 속성 개념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종류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철수와 민수를 놓고 봤을 때 보면요, 이게 철수고 이게 민수라고 하면은, 철수는 민수보다 크고요, 민수는 철수보다 작은 상황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큼이라는 개념과 작음이라는 개념은 철수 안에 있고 민수 안에 있냐 이거예요. 과연 이 큼이라는 개념과 작음이라는 개념은 철수 안에 있는 개념이냐 라는 건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철수랑 민수는 큼과 작음을 갖진 않죠. 정확하게는 크기를 갖습니다. 크기를 갖고 있고, 이 크기를 비교했을 때 철수는 민수보다 커, 민수는 철수보다 작아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크기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 개념이라는 겁니다. 큼과 작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존재와 존재가 갖는, 철수와 민수가 갖는 특징, 크기라는 특징에 비교해서 개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갖는 특징을 비교하면서 나온 개념, 뭐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해서 관계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표현을 하고요. 저는 이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 관계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7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 개념의 종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제가 좀 쉽게 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두 존재가 있을 때, 어떤 두 존재가 있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개념인데요. 이제 비슷하다라는 개념, 유사하다라는 개념,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닮았느냐가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개라는 게 있고, A라는 존재가 개와 굉장히 밀접한 특징을 지닌다,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면은 A는 개와 비슷하다 라고 이제 언급되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에 따라서도 이제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A와 B를 놓고 봤을 때,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큼이라는 개념, 작음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차이를 좀 더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배와 절반이라는 개념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큰과 작음은 더와 덜, 이거 더함과 덜함을 갖는다. 더 크다, 더 작다, 덜 크다, 덜 작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2배와 절반이라는 이런 관계 개념 같은 경우는 더 2배다, 덜 2배다,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물론 그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 영상에서는 그렇게 주요하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서 뺐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사성과 차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두고서 존재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유사성에 따른 개념을 보게 되면은, 개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A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차이에 따른 개념을 보게 되면은 크기라는 잠깐만요.
쓰면서 할까요? 쓰면서. 네. 여기서는 크기. 네, 크기라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A는 크다. 네, 큼이고요. 그 다음에 작음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되고 개념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하나의 기준을 두고 존재를 평가한다. 네, 이 점이 지금 이 두 가지를 공통되게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말로 이제 기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개라는 기준, 크기라는 기준 없이는 안 된다. 라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개념 종류의 이제 세 번째 걸 보게 되면요. 레이저 포인트로 바꿀게요. 지우고 할까요? 안 보이니까. 네, 지우고. 네, 이 펜을 잘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웠고요. 레이저 포인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개념 간 인접성에 따라서 이제 관계 개념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과 암의 대상이나 주인과 노예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어떤 인접성을 지니고 있냐면은 일단 사례부터 보면 주인과 노예 같은 경우는요. 어떤 누군가가 타자를 소유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태가 벌어짐을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유하는 사람과 피소유, 소유당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네, 이 사태를 바탕으로 나타나는데 공통된 원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인과 노예는요. 그래서 이것들도 관계 개념이다. 서로 어떤 걸 두고서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과적 관계를 보게 되면요. 알미라는 게 생기려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과 알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서 관계 개념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지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둘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둘은 비슷해. 둘은 크거나 얘는 크고 얘는 작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둘은 뭔가 어떤 하나의 매개물을 가지고 있어요. 매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인과라는 매개 아니면은 그 공통된 원인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 1번과 2번에 따른 개념들과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관계 개념이라고 쳐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번째 경우도 관계 개념으로 쳐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간 인접성에 따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인과적 관계를 지니까 얘네 관계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통된 원인을 지닌 경우에도 관계 개념이 될 수 있고 서로 공통될 때에도 관계 개념이 될 수 있고 반대될 때에도 관계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공통되는 개념은 제가 까먹어서 지금 예시를 못 드리겠고 반대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차가움과 뭐 뜨거움과 같은 이것들이 서로 반대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태와 근면, 나태와 근면도 반대되니까 서로 관련이 있네.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네. 이런 걸 놓고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스펙트럼상, 뭐 나태와 근면은 한 스펙트럼으로도 볼 수 있죠. 나태하면은 근면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상의 이제 밀접성, 관련성을 가지고 이제 관계 개념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류하는 듯하다라는 게 지금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관계 개념의 조건에 대해서 살핍니다. 어떤 것들이 관계 개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제가 이제 7장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좀 더 나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각색을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책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속성 개념과 관계 개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속성이라는 거, 뭐 하양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하양은 철수와 관련이 있다. 철수가 하얀 피부를 지녔다면 하양은 철수와 관련이 있는 특정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관계 개념이네 라고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새와 날개를 보더라도 얘네들 지금 뭔가 특정 관계를 맺고 있잖아. 관계 개념이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속성 개념은 다 관계 개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그냥 뭔가 이거 뭔가 둘이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 개념과 관계 개념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가질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해보자 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면서 답을 주는 건데, 보게 되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이렇습니다. 속성 개념과 관계 개념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깊게 팔 이유는 없지만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 얘네들도 관계를 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관계 개념 같은 경우는요, 이 개념 비슷하다라던가 펜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네, 비슷함으로 해볼게요. 비슷한 개념이, 비슷하다라는 개념이 형성되려면요, 두 존재가 있어야 돼요. 예, 뭐 개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상 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와 A가 있어야만 비슷이라는 개념이 나타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두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속성 개념, 반대가 아니겠죠. 어쨌든 속성 개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 속성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 특징이 파악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뜨겁다라는 특징, 차갑다라는 특징, 날개라는 특징, 손이라는 특징, 이런 것들이 그냥 파악만 되면 돼요. 예. 어떤 것이든 하나만 파악이 되면은 그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관계 개념은 두 존재를 요구하지만 속성 개념은 특정 특징만 하나의 특징만 파악되면 그에 따른 개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계 개념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특정 특징을 요구하거나 두 존재의 특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네, 관계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유 개념 같은 경우도 특정 존재를 요구해요. 예, 특정 존재를 요구하니까 관계 개념이 될 수가 없고요. 예, 범주 개념 같은 경우도 한 존재 유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존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만 있어도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 하나가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유 개념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주 개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범주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두 존재를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구가 있는데 여기에 인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딱 하나 있는데 외계인이 온 거죠. 그래서 외계인이 이 인간 하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외계인은 인간이라는 범주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 철수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얻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라는 범주 개념도 얻고 철수라는 고유 개념도 얻고, 뭐 이 사람이 날 철수라고 불러줘, 철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고유 개념도 얻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 개념, 고유 개념, 범주 개념은 관계 개념과 분명히 다른 개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PPT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써서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관계 개념의 특징입니다. 관계 개념의 특징. 일단은 지금 관계 개념의 특징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거는, 관계 개념은 그 두 존재의 관계에 따라서 상호 규정 가능하다. 만약에 그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관계가 조금 규정하기 애매한 관계면 상호 규정이 안 되긴 하는데, 두 존재의 관계가 서로 본질적인 것이라면, A가 B의 본질이고 B가 A의 본질이라면 둘은 서로 상호 규정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규정 가능하다 했을 때 이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죠. 정의. 예. 정의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주인을 정의한다고 했을 때 노예의 주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노예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노예는 어떤 주인의 노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큼 같은 경우도 작음보다 큰 거, 뭐 작음도 큰보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아주 조금 해줍니다. 조금 해주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일단은 개념 규정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하니까 이 부분부터 보면요,
우리가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했을 때 본질 파악이 필요해요. 본질. 이 본질이라는 거는 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지닌 특징 중에 얘만 지니는 거예요. 얘만 지니는 거. 그러니까 뭐 인간하고 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인간이 지니는 특징 쭈루룩 있고 주인이 지니는 특징 쭈루룩 있을 텐데, 여기서 딱 얘만 지금 인간한테 없고 얘만 딱 지니네. 주인은 딱 이거, 주인한테 이게 아주 고유한 특징이네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규정했을 때 올바른 본질에 따른 규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적절한 개념 규정이 됐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념 규정을 할 때는 본질을 찾는 게 필요하고, 본질을 찾으려면은 다른 개념들이 같지 않는 해당 개념만 지니는 특징을 선별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봤을 때 주인과 노예는 서로 본질과 관련이 된 개념들이다라는 거예요. 큰과 작은 마찬가지로 본질과 관련된 개념들이다라는 거예요. 큼의 본질과 작음이 관련돼 있고, 작음의 본질과 큼의 본질이 작음의 본질에 큼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상호 규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져온 예시를 보게 되면은 새하고 날개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상호 규정이 안 돼요. 상호 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날개의 본질은 날개의 본질은 뭐 이제 날 수 있는 것들에, 아이고 이거 너무 쓰기가 힘든데요. 어쨌든 날 수 있는 것들에 이제 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그 부분이죠. 일부. 날 수 있는 것들의 부분인데, 이 만약에 새와 날개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칭하게 되면은, 조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이게 뭔가 말을 꼬이게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가 있고 날개가 있는데, 새는 날개 달린 것이다. 라고 하면은 새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찮은 규정인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개는 새의 날개다, 새의 것이다, 뭐 새가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날개라는 것의 그 전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새 말고도 벌레도 가질 수 있죠, 날개를. 벌레도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뭇잎은 안 되려나? 아무튼 벌레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날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을 제대로 해설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개념 규정이 안 돼요. 개념 규정이 안 됩니다. 날개는 새를 규정해줄 수는 있어도 새는 날개를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7장이고, 이 7장의 그 표현들이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약간 고대 방식의 표현으로 많이 적혀 있다 보니까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념과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보려면은 책을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음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관계 개념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굳이 자세히 살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현타를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도대체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느끼긴 했던 7장이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장도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